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1 저희 22번째 테마 근대 관료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관료제.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대 관료제. 여러분, 이 근대 관료제는 근대 딱 들어와서 관료가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대 관료제 전에 한번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전에 누가 다스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관료제가 왜 났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절대 왕정이 다스렸다고. 왕이 다스리면 인치에 의해서 다스렸습니다. 즉 뭐다? 자의적인 지배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민혁명, 산업혁명 딱 거치고 나서 아니 왕이 멋대로 다스리는 게 말고 관료가 다스리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베버가 딱 뭐를 생각했냐면 삼각형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삼각형을 만들면 위에서 한 명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 됩니다. 네모 안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베버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배웠는 게 아니고요. 관료제라는 건 아이디얼 타입. 그게 이념형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관료가 다스릴 수 있을까? 왕이 아니고 사람이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지?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을 먼저 딱 만들고요.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딱 분업화를 철저히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 계층도 많이 만들어요. 수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딱 결정 나면 일사불란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결정했는 거를 왜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따라야 되느냐? 이거는 뭐냐? 법에 의해서 합법성에 의한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왕이 멋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상관이 부하직원한테 시킴을 해야 되느냐? 왜 따르느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성을 가진다. 이게 보면 우리 베버는 무슨 이게 정당성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무슨 합리성이 있냐면 형식적 합리성이라고 말을 했는 거고요. 어디서 권위? 그래서 합법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가 한 명 딱 결정하고 문서로서 떨어뜨립니다. 문서로서. 옛날에는 처음에 말로 해봤거든요. 말로 하는데 몇천 명, 몇만 명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딱 결정하고 문서 만들어서 탁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관료제의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명확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도의 계층제다. 분업과 집권. 여러분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나눴지만 모든 결정을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주의? 문서주의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정의성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료제의 개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직의 부속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정의성, 정의성 이런 거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없다. 비개인화, 몰인간성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가 되고 고일만 하니까 전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 엽관주의였죠. 엽관주의. 그런데 이제 우리 근대 관료제가 들어왔을 때는 삼각형이죠.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만들고 테일러가 시간 동작 연구라고 윌슨은 행정은 관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똑똑한 애 뽑아야 되죠. 그래서 펜들턴법. 몇 년? 1883년. 그러니까 어떤 임용이다? 실적에 의한 임용이다. 그전에는 어떤 임용이었는데 그전에는 엽관회였잖아요. 그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항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근대 관료제가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생긴다. 자, 동저과잉이에요. 목표와 수단이 대치되는 목표 대치 현상으로 경직성이 발생한다. 머튼, 경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서로 왜 떨어뜨렸냐면 문서로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빠른 속도로 전달하려고 떨어뜨렸는데 이 문서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잉해서 동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의성이잖아요. 난 개인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다. 몰주관적 대인관계, 자기 실현 욕구가 좌절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나눴죠. 셀즈닉, 할거주의.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횡적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중시한다.
세포 영어로 뭐래요? 셀이죠. 셀은 나눠져 있잖아. 셀즈닉, 할거주의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입니다. 문서에 의한 사무 처리를 강조하니까 너무 이 문서에 뭐 글자 장평이 얼마니, 자간이 얼마니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법문 용례 레드테이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서 같은 거 있죠. 문서를 예쁘게 이렇게 말았는데 이 내용은 개떡 같은데 여기 리본만 예쁘게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테이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가 불렀죠. 배불렌. 전문화로 인한 무능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전문성 팍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는 융통성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불렀다, 배불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여러분, 뭐 새로운 거 공부하기 싫죠? 그럼 공무원 되시면 됩니다. 이유는 관료제는 변동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국민에 대한 요구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응성 떨어진다. 변동에 대한 저항이다. 그 다음에 갑니다. 관료제 내적, 외적 가치로 인한 역기능. 여러분, 내적으로는 하는 척, 형식주의만 굉장히 하면 되는 거고요. 외적으로는 보신주의, 책임 회피. 왜냐면 공무원은 징계를 먹으면 승진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주의, 책임 회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비히모스 증후군이죠. 카멜리펀트. 몸은 뭔데? 엘리펀트. 몸뚱이는 뚱뚱하고 카멜. 머리는 작다. 그래서 대응력이 약화된다. 윙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터의 원리. 이게 별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피터의 원리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무능력자의 승진. 저희 학원 강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학생들한테 막 인기가 없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 자기가 만약에 실적 같은 걸 내지 못하면 집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로 잘 안 잘리잖아요. 정년이 보장되잖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직은 나의 능력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이게 무능력자의 승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터의 원리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피 터지게 승진의 목매죠. 그래서 피 터지게 승진의 목매다. 피터, 승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꿀 빨죠. 여러분, 우리 꿀 빤다, 꿀드너는 무사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꿀드너라는 학자는 무사한 일을 강조했다. 꿀 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사한 일주의와 권위주의, 상간의 지시만 따르는 소극적 행동, 그래서 복지, 부동의 자세를 가진다 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항상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항상 중요하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퍼의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이죠. 왜 이념형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만들어냈다. 현장에서 연구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런 아주 간단한 거조차 시험 문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간단한 걸 또 교수님들이 잘 묻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는 건 너무 간단한 이 개념이지만 이것도 모르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행정학 자체가 이제 행정학과나 이런 데서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경우도 우리 옛날에 배웠는 건데 학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교수님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수험 행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룬 건 아닌데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 행정학은 좀 넓게 전반적으로 쭉 공부를 해주시는 편이 아마 고득점의 지름길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O, X. 봐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X.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왜 관료제가 나은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옛날에 관료제 나오기 전에 뭐였다? 인치였다. 왕정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민혁명, 사례혁명이 일어나고 근대로 넘어와서 효율적으로 관료가 다스리는 방법을 위해서 관료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봉건적 지배체제 확립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우리 근대의 조직구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공부할 때 약간 넓게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탄탄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다. 딩동댕동. 옛날에 뭐였는데? 옛날에 인쳤잖아. 그러니까 근대 와서는 법적 합리적 권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지정된다. 문서, 딩동댕동. 그 다음에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엽관이 아닌
상관이 임명한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관료제 여러분 수백 번 더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 하나하나 보시면 이 4번 선지,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관료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꼭 1번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관료제는 잘 나오니까 이런 배경까지도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과 그 특징을 짝진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할거주의, 셀지닉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형식주의, 레드테이프, 번거로운 문서 처리, 딩동댕동 맞습니다. 피터지게 승진에 목맨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능력자의 승진으로 보셔야지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논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전문화로 인한 무능 누구예요? 베블렌. 배가 불렀죠?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관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OX. X 되겠습니다. Y. 한 단어로 딱 설명하면 비정의성이에요. 비정의성. 피도 눈물도 없죠. 여러분, 부품은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는 비정의성을 가진다. 그래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요건을 고려하지 못한다.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에서는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동조 과잉이 나타난다. OX. X 되겠습니다. 그럼 뭘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사한 일,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무사한 일로 보셔야 됩니다. 무사한 일, 복지부동. 무사한 일, 복지부동.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 무사한 일, 복지부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료제 모형은 전문화로 인한 무능 등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OX. O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배가 불렀죠? 베블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의 원리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능력자의 승진 누구예요? 피터지게 승진에 목맨다. 누구? 피터의 원리 되겠습니다. 자, 머튼에 따르면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조직에 뭐를 초래한다? 경직성을 초래한다. 머튼, 했습니다. 경직성을 초래한다. 자, 세 번째 되겠습니다. 우리 관료들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뭐를 초래한다는 관료제의 병리를 제시했다. 누구? 꿀빨족. 꿀전어 뭐예요? 무사안일주의 되겠습니다. 오케이, 무사안일주의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무사안일주의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료제 우리가 많이 했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고 또 나오고, 근데 또 쉬운데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오늘 한번 깔끔하게 관료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23번째 테마 책임 운영 기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